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나누리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윤석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목, 허리 수술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척추 내시경 치료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5개월 전에 여기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초청해 주셔서 제가 목, 허리 수술, 재수술이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목, 허리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좀 재미삼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 허리 치료를 해오면서 의과대학 때부터 전국 방방 곳곳을 좀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를 나와서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이제 본과가 서울에 있어서 송파에서 본과에 왔다가 여기 아산병원에서 인턴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에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척추관절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게 논산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척추 치료에 조금 더 전념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아산병원에 있는 척추센터에서 그러니까 임상 강사 펠로우십 트레이닝을 좀 다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리병원과 인연이 돼서 수원에 있는 나누리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시작했고 다시 또 이제 나누리병원의 같은 브랜치인 강서나누리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인천 주한나누리병원에 자리 잡아서 이곳에서 척추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서전, 빅인시전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던 훌륭한 외과 의사는 수술도 크게 해야 되고 절개도 크다. 빅서전, 빅인시전이라는 마음이 학창 시절 때부터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척추 치료 또한 지금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협착증이 심하고 또 다발성으로 이제 병변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뭐 나사목 고정술 서너 마디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허리뼈뿐만 아니라 흉추에 조금 심한 압박골절 또 이제 방출성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큰 수술, 빅 인시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목 수술 또한 모든 치료들이 이제 작은 치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환자분들의 요구도 또한 그렇고 또 척추 학회에서도 점점 각광받고 있는 거는 빅 인시전이 아닌 as minimal invasive as possible 최소한의 상처로 최소 침수법으로 치료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이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협착증도 절개하는 수술이 아닌 이런 구멍 2개만 뚫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구멍 하나만 이용하는 단일곡 내시경 이런 것들로 충분히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모든 척추 질환이 완치될 수 없음은 이미 대학병원의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한 것처럼 모든 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이든 그리고 척추 디스크든 이런 재활 운동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완치된다면 좋겠지만 병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정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구글 학술 검색 이런 이제 논문 검색을 해도 척추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은 이런 척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이렇게 척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수술 말고 꼭 비수술로 치료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웬만한 수술이 필요한 척추 질환들은 목걸이 디스크 질환들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그리고 단일궁 척추 내시경으로 충분히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대한척추외과 학회 산하 최소침습 척추연구회에서도 올해 매해 이런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척추 전문가 이제 원장님들이 모두 이렇게 하루 동안 이제 시간을 다 할애해서 척추 최소 침습 그리고 내시경에 대한 연구들을 그리고 연구와 발표들을 매해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이런 그 척추외과 학회에서 주최를 하는 이런 그 학회가 있을 때 내시경 파트는 이렇게 이제 8개의 세션 중에서 마지막에 한 세션 이렇게만 그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8개의 세션 전부 이 최소 침습 치료 그리고 내시경 치료로 다 차지할 만큼 내시경 치료는 이제 전문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실제로 많이 시행을 하며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아주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학과에서도 대한 최소침습 척추학회, 코미스, 코세스 이런 다양한 권위 있는 학회에서 대학병원, 전문병원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내시경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과연 어떤 질환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이런 질환들은 목만 아픈 병이 있고 허리만 아픈 병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환자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일은 신경을 압박해서 유발되는 목에서 팔로 내려오는 신경통,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통이 동반되어 있는 병들입니다. 주로 이러한 병들이 척추 내시경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증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의 허리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에 심한 방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거는 허리 엑스레이인데 허리뼈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는 이런 디스크 상태와 신경 상태를 보기 위해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MRI 검사를 보면은 허리뼈 1, 2, 3, 4, 5번 뼈가 있는데 요런 디스크들을 보면은 아주 매끈하고 돌출된 게 없죠. 근데 4번과 5번 뼈 사이에 큰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허리도 아프지만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십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사진은 MRI를 척추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저희가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 앞부분이 복부,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 뒷부분이 등입니다. 보시는 거랑 반대로 이게 오른쪽 왼쪽이라서 여기 동그랗게 새까맣게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고 이 디스크가 다리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절개해서 미세현미경 수술로 해도 아주 결과가 좋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방법으로 1cm 미만의 구멍 하나나 아니면은 0.5cm 정도 구멍 2개만 이용한 비절개 방법으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터진 디스크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경을 수십 배 확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증은 바로 사라지고 저녁부터 보행이 가능하며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 디스크 환자분입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팔에 심한 방사통, 그러니까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팔의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목 MRI 사진입니다. 목뼈는 7개가 있어서 보시면은 이게 5번 뼈와 6번 뼈 사이가 뭔가 튀어나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거는 더 오른쪽으로 진행된 MRI인데 구멍이 7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 5번과 6번 사이의 구멍이 뭔가 새까맣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목 디스크 추간공 협착인데 이로 인해서 우측 팔의 통증이 심하게 호소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전 허리 사진과 마찬가지로 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횡단면입니다. 여기 좌측, 여기가 좌측입니다.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지만 우측이 낑겨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과거에는 인공 디스크라든지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목 뒤편에 미세한 구멍만 이용하는 내시경 치료로 충분히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배 확대된 내시경 카메라를 보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뼈 쪼가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멍을 내서 신경이 낑겨 있는 거를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감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MRI를 보면은 여기 5번과 6번 사이에 완전히 새까맣게 낑겨 있었던 팔로 가는 신경이 완전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넓어져야 진짜로 환자분의 팔의 통증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위에서 보는 횡단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측에는 넓혀져 있지만 우측에 낑겨 있었던 게 확실하게 넓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장점은 치료하고 나서 저녁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근무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기 힘들 분들인데 대부분 다음날 퇴원하셔서 일반적인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내시경 치료가 이렇게 결과가 좋고 탁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내시경 치료를 위해 모시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얼굴로 저도 내시경 치료로 완치 가능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모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이 내시경만으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를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네, 김민님 아예 그 발표 중에 김민님께서 시청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할 때 구멍을 작게 뚫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나요? 회복 기간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득이 있나요? 네, 김민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내시경 치료가 절개해서 시행하는 그 미세현미경 수술이라든지 기존의 수술 방법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김민님 질문 주신 것처럼 구멍이 작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 카메라가 작게는 0.5cm, 좀 크게는 1cm짜리 내시경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은 구멍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은 상처가 1cm냐 3cm냐는 실제로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시경 치료가 많은 내시경 치료를 하는 그 의사분들의 가장 공통된 의견은 내시경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의 손상과 이런 연부 조직의 손상이 적다는 겁니다. 아까도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척추 구조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저 바깥쪽에 있는 피부부터 3, 4cm 절개하고 들어가서 근육을 박리해야 되는데 내시경 치료는 카메라가 바로 병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경로에 있는 근육들 손상이 거의 없이 딱 병변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내시경 치료가 절개해서 시행하는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과는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 최소 침습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개해서 수술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한 환자분들은 치료 후에 수술한 거 맞나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네요. 이렇게 치료 후에 회복을 통증도 적게 느끼시고
회복이 빠른 경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다만 해결할 수 없는 질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떠한 경우에 절개 수술보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A군은 내시경 치료가 절개 수술보다 월등히 좋다. 내시경 치료가 더 좋은 케이스들. B군은 절개 수술이 원칙이지만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가지 치료가 모두 좋은 경우들입니다. C군은 여전히 내시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개 수술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낫다. 이렇게 3군을 제 나름으로 제 개인의 의견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회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좀 동의하고 계신데요. 자, 먼저 허리 질환에는 디스크 파열, 척추관 협착, 목 질환에는 추간공 협착, 다발성 협착이 이 내시경이 좀 더 결과가 좋다라는 군에 속하고요. B군에서는 허리에는 추간공 협착, 척추에는 불안정성이 없는 전방전이, 목 질환에서는 추간판 파열인데 가운데로 파열이 된 게 아니고 추간공으로 파열된 경우들이 2군이 비슷하다. 그리고 여전히 절개에서 수술하는 게 좋은 경우는 척추 불린증, 양측 추간공 협착, 그리고 척수병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 쉽게 각각 케이스들을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군입니다. 내시경 치료가 절개 수술보다 훨씬 좋다라고 판단되는 질환들입니다. 첫 번째, 허리 디스크 파열입니다. 자, 바로 증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심한 양측 골반다리 방사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다른 부의 디스크들은 양호하지만 4번과 5번 사이에 굉장히 큰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뒤편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좀 전에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서 보는 횡단면이 중요한데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절개하고 수술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미세한 구멍만 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터진 디스크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MRI상에서 확실하게 좋아진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사진상에서도 터진 디스크가 사라져서 신경이 확실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본 횡단면상에서도 터진 디스크가 사라지고 신경이 확실히 이렇게 팽창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김민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피부에 상처만 작은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근육이라든지 뼈의 손상이 전혀 없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서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허리의 구조물들이 거의 100% 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 질문에서 우라라님께서 내시경 시술은 디스크 말고 협착증에도 가능한가요? 두 질환이 같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제가 발표하려던 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 다음으로 내시경 치료가 결과가 좋은 게 척추 협착증 질환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던 환자분들이 추간판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로 2가지 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동시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치료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이란 거는 허리의 척추 내부에 있는 신경관이 좁아진 병입니다. 보시다시피 척추에 퇴행성이 생기고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면은 허리도 불편하지만 골반 다리로 오는 신경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로 증례 보여드리면은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양측 골반 다리 방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MRI상에서 4, 5번 마디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진 척추 협착증이 환자한테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횡단면상에서 역시나 신경 구멍이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길목에 있는 척추관을 확실하게 양쪽을 넓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를 하더라도 단순히 디스크만 제거하는 치료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고,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드릴이라든지 척추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뼈도 일부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황색인대, 두꺼워진 이런 굳은 살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만 실제로 신경이 영구적으로 넓혀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우리가 낑겨 있었던 신경인데요. 이런 걸 확실하게 노출을 해야만 진짜로 이 환자분이 완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상에서도, 옆에서 본 사진 상에서도 확실히 넓어지고, 위에서 본 사진 상에서도 확실하게 신경이 가는 길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안전한 건 당연한 거고, 이 구조물들, 디스크와 후관절이라는 뼈들을 100%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수술 후 앉아있는 것은 어떤가요? 치료 후에 지금은 최대한 빠른 그 활동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저희가 5-6시간 후에 바로 보행 가능하게 이렇게 재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앉아서 또 식사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앉아있는 자세가 서있는 자세보다는 디스크에 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단순 협착증 치료를 하신 분들은 앉아있는 자세를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디스크가 터졌던 분들은 재파열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 앉아있는 자세는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는 삼가고 있습니다. SSFIY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경추 수술은 부담스러워서 시술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경추는 어떤 시술이 있나요? 신경성형술은 전혀 효과가 없네요. 네, 경추 치료 중에서 신경성형술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도 또 전문병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결과가 아주 좋고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효과 또한 굉장히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 디스크나 목 병변들이 항상 병이,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병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는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합니다. 신경성형술만으로 충분히 완치가 되는 목 디스크 질환이 있고요. 저희가 미리 MRI를 보고 환자분 증상을 봤을 때 신경성형술을 해도 분명히 효과가 없을 만한 심한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환자분이 적응증이 맞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히 목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허리보다는 환자분들이 훨씬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사실 목 치료가 허리보다도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굉장히 선호하지만 당연히 환자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또 발표하던 게 때마침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인데요. 목 디스크 중에서도 그 내시경으로 좀 탁월하게 효과가 좋을 만한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잘 선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목 디스크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군 중에 마지막 3번째, 내시경 치료가 절개 수술보다 월등히 좋다는 항목들. 목 디스크 중에서 추간공 협착,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다발성 질환들도 도움이 됩니다. 자, 추간공 협착이란 건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 디스크는 구조의 특징상 이런 편측에서 가운데 신경이 아닌 이런 가지신경이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지신경이 팔로 가는 신경인데, 가지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추간공이 좁아진 병,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내시경 치료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팔에 심한 방사통증 주소로 오셨습니다. 자, 목이 기본적으로 좀 거북목이 있으신데요. 가운데 부위에서는 보시다시피 신경이 별로 압박되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I가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갈수록 이 5번과 6번, 7번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바깥쪽으로 좌측으로 가면은 좀 전에 허리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추간공, 신경 구멍이 보이는데요.
계란 노른자처럼 다른 구멍들은 뻥 뚫려 있는데 5번과 6번 사이, 6번과 7번 사이가 새까맣게 꽉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팔로 심하게 아픈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심한 추간공 협착은 좀 전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신경성형술로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타원에서는 인공 디스크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권유받았지만 대부분 이 정도 추간공만 압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는 횡단면상 오른쪽은 신경 가는 길이 넓혀 있는데 좌측이 낑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시경 치료로 보통 구멍 하나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에그쉘링이라는 방법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뼈를 달걀 껍데기처럼 얇게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들어올리면은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신경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마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6번 치료를 마친 후에 똑같이 이제 6, 7번으로 내려가서 6, 7번 또한 에그쉘링을 통해 뼈를 얇게 만들어주고 신경을 안전하게 감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치료 후에 MRI 상에서 5, 6번, 6, 7번의 그 신경 추간공이 완전히 넓어진 거를 확인을 해야 실제로 치료가 잘 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랗게 계란 노른자처럼 낑겨 있었던 신경이 노출이 되고, 위에서 보는 횡단면상에서 이 좌측에 낑겨 있었던 신경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하게 넓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팔의 통증은 거의 한 80, 90%는 바로 사라지고 일상생활도 빨리 복귀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치료가 그 절개 치료보다 좋다고 판단되는 질환들을 정리해 드리면은 허리 질환은 디스크 파열, 척추 관 협착, 목 질환은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디스크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호이소희님 시청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내시경 수술 이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운동 같은 것들도 바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들이요. 네, 호이소희님께서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거는 근무로의 복귀인데요. 어쨌든 내시경 치료하고 저녁부터 걸어다니시고 다음날 퇴원하셔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벼운 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제 근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목이나 허리에 좀 과격한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좀 부상의 염려가 없는 가벼운 뭐 계단 오르기, 보행, 아니면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계획된 운동을 하는 거는 한 이틀 후부터도 가능하지만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타인과 겨루면서 부딪히거나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게 치료가 끝나도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현진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 후 나중에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척추 질환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또 이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재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주위에 어떤 이제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이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비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완치가 안 돼서 또 몇 년 안 돼서 다시 통증이 있어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제 재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치료를 좀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수술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발의 확률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근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그리고 또한 내시경 치료 중에서도 디스크가 터져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에는 속에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온 일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내시경 치료를 하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모든 치료를 이제 내시경으로 재수술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내시경 치료로도 충분히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마다 선호한 바가 다른데 저는 내시경 치료 후에 좀 재발을 한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완치를 위해서 조금 미세 절개를 하고 재치료를 합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모든 허리 질환이나 목 질환은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도모할 수는 있으므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버트님께서 질문 주신 것도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디스크가 터져서 감압술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면 이미 디스크를 절제했기 때문에 쉽게 재발되지 않나요? 예, 로버트님께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상 단순 협착증 치료보다는 디스크가 터졌을 때가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척추외과 의사들도 재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디스크가 터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스크가 재파열이 맞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확실하게 정립된 바는 없는데 대개는 오히려 터진 디스크가 너무 커서 남아있는 디스크가 많지 않으면은 재발 확률이 좀 적고요. 또 디스크가 터진 양상에 따라서 터진 구멍은 좁은데 터진 디스크의 양은 많은 경우 구멍이 좁기 때문에 또 재발 확률이 좀 적습니다. 다만 또 디스크가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구멍은 넓고 좀 우리가 아주 널찍하게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는 구멍이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모든 척추외과 의사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거일 텐데요. 환자분들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발을 안 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의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지금은 디스크 파열에 대한 재발률이 5% 미만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두 번째 절개 수술이 원칙이지만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자,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제가 A군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척추관과는 다르게 척추관이 우리가 나무 기둥이라면은 추간공은 신경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가지가 좁아진 병을 추간공 협착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가장 다른 점은 이게 적절히 추간공을 넓혀준다 하더라도 디스크의 높이가 가라앉으면은 재협착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게 추간공 협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추간공 협착증은 무조건 철심을 고정해서 영구적으로 가라앉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의사분들이 추간공 협착 또한 이런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 4, 5번 마디 신경 구멍, 척추관이 아닌 추간공이 굉장히 좀 좁아져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심한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런 신경막을 일부 구멍을 내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추간공에서 나오는 신경가지인데 신경가지를 노출해서 추간공을 이렇게 확장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신경 구멍이 계란 노른자처럼 완전히 넓혀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행을 했을 때 디스크 높이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간공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아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신님께서 그래도 질문 주신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등 통증 때문에 우리가 홀스파인 MRI, 우리가 전신 촬영 MRI를 찍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검사가 목,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도 다 볼 수 있는 검사인가요? 예, 화신님 질문 주신 것처럼 두통, 등 통증, 허리 통증을 환자분은 심하게 호소하시는데 검사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홀스파인 MRI는 그래도 목부터 경추,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척추에 있는 모든 병변들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홀스파인 MRI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병이 심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홀스파인 MRI 말고 목 MRI, 허리 MRI 확대한 게 필요하지만 홀스파인 MRI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셨으면은 디스크나 협착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런 병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근육이라든지 힘줄, 인대 염증, 그리고 인대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만 또 세분화해서 치료하는 통증 치료 영역이 있고요. 대학병원에서도 복합 통증 증후군 또 이런 형태로 그런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치료와 연구를 하시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검사상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은 이런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척추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예, 그리고 호이소이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다시 질문 주셨는데 내시경 수술 중에 단일공, 양방향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내시경 치료의 단일공 치료, 양방향 치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워낙 지금은 유튜브 같은 매체들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치료하는 기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허리 치료와 목 치료를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사실 다른 바가 없는데요. 내 몸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수술과 시술을 잘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단일공 치료는 이제 카메라와 우리가 기구가 한 구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공 치료 방법이라고 하고요. 양방향 치료 내시경은 카메라는 한쪽으로 들어가고 치료하는 기구는 또 다른 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방향 치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척추 치료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그 많은 선생님들의 선호하는 기구와 성향에 따라서 단일공이 더 좋다, 양방향이 더 좋다, 이런 이제 서로의 좀 발전적인 이런 의견 교류를 하고 있어서 어떤 치료이든 간에 그 해당 기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그리고 결과 좋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로버트님께서 질문 주신 것까지 답변 드리고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추 수술에 있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잘 하지 않고 유압술만 시행한다는데 왜 인공 디스크를 요추에 사용하지 않게 된 건가요? 예, 로버트님께서 또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허리 치료들이 모든 의학적인 치료들이 그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는 당연히 많은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좋은 치료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선진국에서도 이런 논문과 이제 학회에서 검증이 되고 좋은 치료라고 판단되는 거를 전문가들도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치료합니다. 요추에 대한 인공 디스크 치환술 또한 처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개발됐을 때 실제로 결과도 굉장히 좋고 또 허리 마디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받던 치료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의료 선진국에서도 많이 치료했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한 후에 환자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붙여놓은 척추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 업무만 보거나 활동이 적은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활동력이 많은 건장한 남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특정 마디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인공 디스크가 다소 좀 인공 디스크를 통해서 뼈가 마모가 된다든지 그 결과 신경이 다시 압박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리에 대한 인공 디스크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유압술을 시행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다만 또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체중의 절반을 지탱해야 되지만 목은 머리만 지탱하면 되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가 지금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으로 대학병원이든 전문병원이든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똑같이
내시경 치료로 내시경과 절개 치료가 좀 비슷한 경우 두 번째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전방전이증입니다. 불안정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X 표시했는데요. 전방전이증이라는 거는 척추뼈 한 마디가 많이 덜컹거려서 특정 뼈가 아랫뼈보다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4, 5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시다시피 4번 뼈가 5번 뼈보다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에서 이제 불안정성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전방전이가 있더라도 많이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허리를 굽히고 펴는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전방전이가 있다 해도 이게 고착화돼서 척추가 많이 덜컹거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컹거리지 않는 경우에 향해서는 내시경 치료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양측 골반 다리 통증 주수로 내원하셨습니다. 이 4, 5번 마디에 전방전이가 있으신데요. MRI 상에서도 4, 5번 마디가 심하게 압박이 돼 있고 또 위에서 보는 횡단면 상에서도 신경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심하게 압박이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전방전이가 있지만 불안정성이 거의 없으셨어서 이런 양방향 내시경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협착증에 대한 치료 방법 문의 주신 것처럼 협착증에 대해서 진짜로 영구적으로 신경 가는 길이 넓혀주려면은 이렇게 뼈에 대해서도 일부 뼈를 갈아내서 신경 가는 길을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황색인대인데 황색인대를 충분히 제거해서 압박이 돼 있던 신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노출을 시켜야 그래야 진짜로 영구적으로 신경관이 넓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후에 MRI 상에서 이렇게 신경이 확실하게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본 횡단면 상에서도 확실하게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개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가뜩이나 전방전이가 있어서 척추가 덜컹거리는데 내시경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방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척추의 안정성을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개 수술이 원칙이지만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목 디스크 파열입니다. 아까 허리 디스크 파열은 내시경으로 우리가 A군에 속했는데요. 목 디스크 파열은 좀 B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디스크 파열은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인공 디스크나 유압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중에서도 가운데로 터진 게 아니고 편측으로 터진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어렵지만 편측으로 터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팔에 심한 방사통을 주스러 오셨고 이렇게 4, 5번 마디에서 디스크 파열이 돼 있습니다. 치료 후에 이렇게 그래도 흔적만 남아있고 디스크가 좀 제거되었고 위에서 보는 횡단면상 이렇게 편측으로 디스크 파열이 있는데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 가는 길목을 충분히 넓혀드렸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상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신경을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밀어내서 터진 디스크 터진 쪼가리인데요. 이렇게 편측으로 터진 디스크는 디스크 쪼가리를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좀 제거해서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B군 기본적으로는 절개가 원칙이지만 내시경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병들 좀 요약해드리면은 허리 질환은 추간공 협착, 그리고 불안정성이 없는 전방전이증, 목 질환은 추간공 파열, 다만 가운데가 아닌 추간공으로 파열된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아야네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로 팔저림과 통증이 심한데요. 척추 내시경 목 부위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예, 아야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팔저림과 팔의 통증이 심한 게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제 목 디스크가 심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라든지 유압술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임플란트를 치환하는 방법으로 수술했습니다. 물론 이 치료 방법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주 결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환자분들의 요구가 점점 이런 임플란트를 치환하는 수술보다는
좀 작은 방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터진 목 디스크, 그로 인해서 터진 디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이런 팔의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척수병증이라고 해서 손이나 다리 쪽에 마비까지 온 경우에는 반드시 디스크를 제거하는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편측으로 터져서 팔만 저린 경우에는 충분히 척추 내시경만으로도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 로버트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30대 초반인데 2년 전 하지마비와 요통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얼마 전에는 하지 증상은 없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만 있어 MRI 찍어보니 요추 4, 5번, 미추 1번 사이에 디스크 수액이 다 빠져나가고 디스크가 퇴행이 심해 요추뼈가 조금 닳았다고 합니다. 일단 뼈가 회복되는 걸 보고 통증이 계속 있으면 유압술을 하자고 하십니다.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아래 위 인적관절 퇴행이 심해져 높은 확률로 아래 위 인적관절도 유압술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30대 초반에 유압술을 해도 되는 걸까요? 수술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아파도 꼭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로버트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사실 유압술을 받는 게 너무나도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그 모든 의사들도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년 전 추간판 탈출 진단 받으시고 지금은 2년간 그래도 잘 좀 견디신 것 같으신데요. 아무튼 2년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로버트님께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허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버티셨다는 거는 그래도 2년 동안 수술 없이도 견딜 어느 정도는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허리 기능이 유지됐다는 거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더 악화가 되는 디스크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조금 완화가 되는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MRI를 다시 찍어봐서 2년 전에 비해서 혹시라도 좀 완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좀 유압술보다는 조금 작은 방법으로 혹시라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경험 많은 의사께 꼭 한번 좀 물어보셔서 유압술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시는 게 제가 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님께서 질문 주신 것까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통, 어깨, 목,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온열 찜질팩이 도움이 되는지요? 예, 두통과 목 통증을 동시에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두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머리에서 유발되는 편두통도 있지만 목 디스크에서 유발되는 두통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두통과 목 통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급성으로 우리가 손상이 있을 때는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냉찜질을 하는데요. 이런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온열 찜질팩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저는 환자분들께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런 안전하게 시행하는 목을 너무 비틀거나 그러지 않은 좀 마사지 같은 것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심지어는 좀 통증 완화를 위해서 침치료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룹 C에 대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C는 여전히 내시경 치료가 지금 아주 많이 발전해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척추 분리증입니다. 자,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은 우리가 아까 앞서서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을 소개드렸는데요. 전방전이증이라는 거는 척추의 한 마디가 앞으로 빠져서 좀 덜컹거리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척추 분리증이란 병은 전방전이증과 더불어서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는 이런 강한 뼈 구조물, 우리가 후궁이라고 하는 뼈의 구조물이 얇아지면서 만성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게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는 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른 전방전이증 환자분들보다도 척추가 더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분리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4, 5번 마디에 분리증과 전방전이 협착증이 동시에 있어서 다리의 방사통이 심해서 척추뼈를 유압술이라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그리고 내부에 뼈를 심어서 두 뼈를 붙여서 이 뼈에서 발생되는 모든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께서 내시경으로 도저히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월등하게 좋은 수술 방법이 있는데 훨씬 덜 좋은 치료 방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분리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래도 유압술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개 수술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되는 두 번째 병변입니다. 허리에 발생한 양측의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아까 편측의 추간공 협착증은 제가 B군에 넣었었는데요. 추간공이 좁아진 병변. 추간공이 한쪽만 좁아진 경우에는 한쪽 구멍을 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으로 좀 넓혀드리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추간공을 넓혀놓으면은 디스크 높이가 가라앉으면서 추간공이 다시 좁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나 양측 추간공이 동시에 넓어져서 양측 골반 다리가 불편하신 환자분들은 양측 추간공을 동시에 넓혀놓으면은 높은 확률로 디스크가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 추간공 협착증이 있어서 양측 골반 다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추간공을 넓힘과 동시에 똑같이 나사 고정하고 인공뼈를 충분히 넣어서 두 뼈를 붙임으로써 두 뼈에서 오는 통증을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고 가장 좀 두려워하는 이 목 디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개 수술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 경추부의 추간판 파열, 중앙부로 파열된 병변입니다. 중앙부로 파열된 병변들을 우리가 특별히 척수병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번과 6번 사이의 목 디스크가 중앙부로 파열돼서 아까 제가 내시경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간공 협착이라는 병과는 다르게 가운데 중추신경이라는 신경이 압박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일반적인 허리신경이나 목의 가지신경과는 다르게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 디스크처럼 팔이 저리거나 이런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 손이 어두워지고 젓가락질 같은 게 힘들어지고 보행할 때 휘청거리는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횡단면상에서도 중추신경이 압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해서 신경을 완전히 감압하고 인공 디스크나 유압술처럼 목 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물을 삽입하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중추신경이 이렇게 심하게 눌려있는 병변에 대해서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 4번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도 중추신경이 심하게 눌리지는 않았는데 5, 6번에서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저보다도 더 내시경 경험이 많은 이제 실력자 선생님들께서 내시경으로 또 치료를 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척추외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서 이런 환자분들은 훨씬 더 결과 좋고 안전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두 뼈를 완전히 붙여서 이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중추신경 질환을 확실하게 감압을 하고 영구적으로 재발하지 않게끔 붙여놓는 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C군 환자분들이 아쉽게도 내시경으로 그래도 치료할 수 없는 병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그래도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C군 절개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척추 분리증, 양측 추간공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가운데 디스크 파열에 의한 척수병증 등은 여전히 수술이 필요한 병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분들 몇 분 더 계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만님,
질문 주셨습니다. 60세 남성입니다. 20년 전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하였고 꾸준하게 허리 건강 관리하다가 최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퇴행성 문제와 협착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았고 몇 번 쪽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물건을 들거나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몸을 쓰는 일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회복, 재활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년 전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허리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현재 상태에서 인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인공 디스크 삽입한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된 건지 아니면 허리뼈가 5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 삽입한 위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다른 마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진료를 보신 병원의 판단이 맞다면은 퇴행성 문제와 협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인공 디스크 시행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마디의 문제이신 것 같으신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은 그런 인공 디스크 삽입한 부위가 아닌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시경 치료로 또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은 1박 2일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2-3 일 후부터 가능하고 또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런 업무들은 1 주일 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디스크를 삽입한 경우에는 또 힘을 많이 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공 디스크 삽입 부위가 마모가 돼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슈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왼쪽으로 터진 부분이 있어 내시경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래 레벨도 약간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으로 아래쪽도 같이 내시경 하는 게 좋을까요? 증상은 아래쪽 디스크와는 무관하다고 들었어요. 예, 슈나 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런 척추 치료를 평생 해온 의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치료란 게 다 득실을 저울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심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 가는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일부 좀 뼈에 미세하게 구멍을 내거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없는 위치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연 치유가 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굳이 수술하는 것보다는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로 염증을 좀 가라앉히거나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버트 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또 질문을 이렇게 열심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젊은 나이에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년 뒤에 인접 관절도 유압술을 하게 될까요? 예, 그 젊은 나이에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척추 유압술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로버트 님께서 질문 주신 인접 관절에 또 다시 발생하는 병변입니다. 인접 관절이라는 거는 척추가 5 마디가 있기 때문에 유압술을 했을 때 여기가 너무 단단하니까 그 바로 윗마디라든지 아래마디 예를 들면 4-5번 마디 유압술을 한 경우에 4-5번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4-5번은 평생 재발을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인제 허리를 계속 쓰고 움직이면서 인접 마디 위나 아래에 디스크나 유압술이 발생하는 게 인접 마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일수록 활동력이 왕성하시기 때문에 인접 마디에 또 병변이 생길 확률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환자분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유압술을 하게 되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평생 인접 마디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요. 애초에 인접 마디가 좀 취약하신 분들은 또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재발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접 마디에 이런 협착증이나 디스크 파열이 됐을 때 지금은 꼭 유압 연장술보다는 그 해당 마디를 가급적 유압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지금의 또 추세고, 실제로 많은 척추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유압술 인전마디 또한 내시경으로 완치를 도모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유압술 시행받은 환자분들이 인전마디에 좀 문제가 생기셨을 때 이런 유압 연장술을 하는 게 고민이 되신다면은 척추 내시경 치료 의사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좀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그래도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달 드리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 발표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혹시라도 이 발표를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바가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